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한다. 우와, 인사가 좋지. 가비나 빨리. 푸른 초원에 한가로이 뛰노는 양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엔 호기심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무등산 자락 드넓은 초지 곳곳엔 목장주의 땀과 열정이 무르익어 있죠. 여기 들어오면 전부 다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아주 행복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행복해요. 부지런히 일하고 그럼으로써 꿈을 향해 다가가는 하루하루. 양떼 목장의 행복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호남의 명산 무등산 자락. 싱그러운 바람이 머무는 해발 400m 청정한 언덕에 양떼 목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와 흑염소가 뛰어놀던 초지에 18마리의 양들이 이사 오면서 목장의 꿈은 시작됐죠. 지극한 공을 들인 지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드넓은 초지엔 150마리의 양들이 뛰어놀고 있답니다. 목장의 창업주인 윤영일 씨는 40년 넘게 목장을 운영해온 베테랑 축산인인데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양떼 목장을 계획하게 됐답니다. 양은 아주 사람하고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순화가 되어 봅니다. 도시민들이 경쟁사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있잖아요. 근데 양떼 목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휴식을 주고 싶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완만한 산등성이를 따라 평화로움이 깃든 풍경. 그 안온한 품속에서 풀을 뜯고 뛰어노는 일이 양들의 일상입니다. 천성 자체도 온순한 게 양의 특성인데요. 그네들의 편안한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도 숨막히는 경쟁의 스트레스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겠죠? 다른 동물들은 털갈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털이란 것은 겨울에 옷이 역할을 하고 여름에는 벗어야 하고. 그런데 양은 계속 자라기만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끝없이 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호주에서는 그 양이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5년 후에 잡았는데 그때까지 털이 자라버렸어요. 그래 잡는 이유가 다 앞서 눈도 다 개려볼 정도로 다 자라버렸어. 염소나 소는 이제 우아래 이가 있는데 양은 운이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극히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양이 싸운다고 하면 그것은 발전기에 쓴 놈들의 서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는 싸우지 않아요. 무더운 여름날은 양들의 전쟁 시대. 흔히 볼 수 없는 바로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암놈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수놈들의 혈투가 OK 목장의 결투보다도 치열한데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펼쳐지는 양들의 전쟁. 그 결말은 패자의 침묵과 승자의 의기양양함입니다. 양의 귀에 붙어있는 표식은 녀석들이 태어난 해를 알려줍니다. 양은 크게 손이 가지 않는 동물이라 해도 관리자의 입장에선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초지의 상태를 살펴 풀이 많은 울타리 안에 양을 방목하는 것도 신경 쓰이는 일이죠.
33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부지엔 부자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데요. 두 사람은 모든 시설물을 직접 만들고 관리합니다. 젊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추진력이 있으니까 아이템은 이것이 참 좋은 것이고, 내가 하다 못하면 자식들이 뒷받침이 있으니까 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이의 책임감으로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선 장남 윤대원 씨. 그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미술학도인데요. 양떼 목장을 시작할 무렵부터 아버지와 힘을 합쳤답니다. 야무진 손끝으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의 성품 덕에 너른 목장 어느 곳이든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보수하는 데 힘을 쏟다 보면 기나긴 여름해도 짧게만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경치가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그래서 혼자 보기는 아깝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 양떼 목장은 지난 봄부터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녀간 이들의 입소문 덕분에 많게는 하루 5,000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답니다. 매표소에서 가장 먼저 관광객들과 만나는 사람은 대원 씨의 아내 조세미 씨인데요. 그녀는 관광객들이 보다 알차게 목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답니다. 네. 여기 바로 있다. 유사. 방금 못 봤어. 화순군에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화순군 이래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이 들었죠. 네.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와, 양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가시면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맞이했을 때의 표정보다 나가셨을 때 표정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럴 때 굉장히 보람이 있죠. 네.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내는 아들 내외 덕분에 윤영일 씨의 양떼 목장은 튼튼하고 견고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녀가는 공간이다 보니 할 일은 끝이 없고 비지땀 흐르는 여름볕에도 대원 씨의 손은 멈출 틈이 없는데요. 여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40을 훌쩍 넘긴 아들은 여전히 귀하고 여린 존재. 이들 부자의 애틋한 마음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재주가 많아요. 이 목장을 조성하는데 아들 손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독일 가셨죠? 네 생일이 7월 17일인데 내가 9월 27일 날 독일에 갔으니까 태어나자마자 같은 거 하는 거지. 갔다가 3년 마치고 와보니까 네가 잘 걸어다니고 밖에서 놀던 거 기억하냐 지금? 기억 안 나죠? 나 들어온 거 기억 안 나? 예. 갔다가 그거 안 나는구나.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나도 막 나눠고 갔다가 와서 걸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나이가 젊어서 어떻게 배겨놨지. 이러는 것이 전혀 생소한 직업이라 지하 800에 내려가서 이러는데 지열이 얼마나 심한지 국제시장에서 한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독일에서 같이 계셨던 분 중에 지금도 만나는 분 계세요? 광주만 나가도 파독 광부회 간호원에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지. 지금도 서로 오고 가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옛날 이야기 하면서 많이 세월이 흘러서 다 할아버지들이 되어갖고 그때 팔팔하던 사람들이 보면 감회가 새롭고 그런다고. 아버지는 그때 독일에 계속 머물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머물 생각이 있었지. 파독한 광부들 중에서 산문지 일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왔고, 산문지 일은 독일에 남아있고, 산문지 일은 아메리카로 갔어.
근데 나는 그때 한국으로 들어올 귀국을 생각을 않고 처음에는 독일에 머물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너희 엄마를 갖다가 간호원이 아닌데 간호사 교육을 받아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기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내가 그것을 접고 나는 미국이나 카나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카나다 독일 영사관에 가서 이민 신청을 했었어. 독일에서 광부 기술자 자격이 있으면 카나다 이민이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이민 신청을 해놓고 그런데 그때 마치 3년이 기한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 이민 신청을 한국에 있는 카나다 대사관에 가서 이민을 계속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었지. 그래 들어와 보니까 나간다는 일도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냥 이 목장으로 내가 들어오게 됐지. 이 목장을 여기 애숙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들어온 날부터 이걸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어. 그래 그것이 42년이야 지금. 7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32 젊은 나이에 독일에 건너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야 했죠. 지하 앰뷸런스가 있어요. 만일에 뭐 상처가 난다든가 위험을 당하면. 근데 나도 지하 앰뷸런스를 몇 번 타고 나왔어요. 몇 번 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응급실로 가가지고 그 한 달씩 입원하고 막 그냥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광부들 인사가 있어요. 독일어로는 그리크 아우프라고 하거든요. 그 행운스럽게 올라오라는 뜻이에요. 아우프는 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우리 광부들 인사는 그리크 아우프요. 살아 돌아와라. 그러고 들어가요. 전쟁터죠. 마음이 울컥하죠. 울컥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참 정직하게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당시 그렇게 바르게 사신 모습을 보고 당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당시 마음 먹었었고 아버지는 하여간 지금 존경합니다. 아버지. 40여 년간 소와 흑염소 그리고 양들이 차례로 살아온 터전. 목장 곳곳에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철마다 가장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푸르른 생명력을 뽐내는데요. 이 공간의 싱그러움을 유지하는 데는 윤영일 대표의 아내 김옥 씨의 역할도 한 몫을 하고 있답니다. 결혼해 46년을 살아오는 동안 남편과 아내는 부지런하고 온화한 성품을 나눠왔죠. 내가 또 원래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야. 집에 가만히 못 있어요. 무엇을 해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일이라 하고 내가 하고 있어요.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야기약 하면서 하는 것이 참 보기도 좋고 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엄마가 허락한 대로 또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을 때는 좀 좋아요. 온 가족의 노력 덕분에 평화롭고 온화한 터전으로 일군 공간. 그곳에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가 머뭅니다. 바라만 봐도 즐겁고 먹이를 주며 친구가 되면 더욱 신이 나죠. 동물과의 교감은 참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얘는 엄마 부들부들해. 그래? 여긴 만져볼까? 털 안 깎은 친구? 강원도까지 갈 엄두가 안 났었는데 네, 이쪽에도 전라도 이런 게 있다는 게 나주에서 왔거든요. 40분 거리니까 자주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장 한켠에는 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한때 100마리가 넘던 소가 이제는 10마리 남짓이지만 여전히 윤 대표는 소를 키우는 일에 정성을 다하죠. 독일에서 귀국한 후 구입한 한우 5마리가 농장의 시작이었는데요. 진드기를 잡기 위해 방목지에 뿌린 농약 때문에 소 3마리가 폐사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연구하고 노력한 그는
전라남도 축산왕에 뽑힐 만큼 노련한 농장주가 되었죠. 생사를 같이 하고 살고 있죠. 지금 42년을. 이렇게 소를 밥 주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먼저 밥을 먹은 일이 없어요.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소밥을 먼저 주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밥 먹고 또 저녁에도 지금 밥을 주고 내가 밥 먹고 그래서 소가 우선이에요. 나는 언제나 다음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새벽 5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또 한 번. 이렇게 하루 2차례씩 소에게 먹이를 주는 일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인데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해왔죠. 긴 세월을 부지런히 살아왔고 노년에도 부단히 몸을 움직이는 그에게서 삶의 연륜과 지혜가 엿보입니다. 소는 내 생활 지탱해온 하나의 그냥 버팀목이죠. 소야말로 전생을 같이 한 소를 띄고 나를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와 나는 그냥 일심동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하다는 윤영일 대표. 부지런하고 바른 그의 품성이 오늘의 양떼 목장을 읽어낸 원동력이 아닐까요? 이 돌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가져왔는데 조각 작품을 저희 큰아들이 하려고 갖다 놨습니다. 지금 양떼 목장에 문화적인 면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조각 작품을 진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이는 작품이 우리 아들이 한 작품인데 우리 아들은 일단 작품을 한번 시작하면 거기에 아주 멀리 버려버린다. 그래가지고 뭐 정말 밥 먹는 것도 잊어볼 정도로 빠져버려요, 그 속에. 여름날에 뜨거웠던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양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저녁 5시 반이면 약속이나 한 듯 문 앞에 모여들고 6시 정각 문이 열리면 집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하는데요. 알아서 척척 모여주니 양몰이 견도 필요가 없고 사람의 손으로 몰아줄 이유도 없죠. 동물들에게도 집은 편안함을 주는 공간인가 봅니다. 찍지만 해요. 아무리 가라해도 안 가요, 지금은. 오직 집을 향해서. 하루 종일 실컷 먹었으니 이젠 편히 쉬고 싶은 게 양들의 속마음일까요? 부지런히 제 갈 길을 가는 양들의 모습이 정겹고도 평화로워 보이네요. 150마리의 양들이 축사로 퇴근하고 나면 아버지와 아들의 길었던 하루 일과도 끝이 납니다. 최선을 다한 하루를 위로하는 시간. 온 가족이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나누며 앉았습니다. 함께 일하다 보면 못 믿었기도 하고 섭섭함도 쌓이련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다 보니 애틋함만 더해가는데요. 부모는 자식이 대견하고 자식은 부모가 든든합니다. 자연바람 그대로가 나는 항상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안경이 없이 책을 본다고 그러니까 뭐 놀래더라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매일 녹색만 쳐다보고 이 자연에서 하니까 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좋다고 말은 전체 건강이 다 좋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님 늘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자연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치과에를 가니까 나오다가 무슨 약 드세요? 의사가 물어. 근데 아무 약도 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건강하십니다. 그래. 내 나이 또래가 되면 거의 약을 한두 가지 쓰면 다 먹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것도 심신이 다 좋을 거다. 네. 행복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 주어진 조건에서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효라는 것이. 나는 항상 그래. 효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간 자식이 야말로 부모한테 가장 효도하는 것이라고 나는 항상 생각해요. 새롭게 열리는 하루. 양들은 산뜻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초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목장의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현재의 모든 것들을 일궈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대신해 힘든 일, 굳은 일은 아들의 몫이 되곤 합니다. 나날이 자라나는 풀을 베는 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을 텐데요. 대원 씨는 이마저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갑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긍정의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덕분이겠죠. 작품할 때 마음처럼 이렇게 단장하고 하니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그저 둘러보기만 해도 하루가 다 갈 만큼 넓은 초원. 부자는 매 눈으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살핍니다. 우회를 전부 보강을 해야 할 공사가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이 비가 오면은 석분이 유실되니까 그 석분을 유실 안 되게 위해서 요소에 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그리고 초지를 갖다가 보강을 해서 뿌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지 상태도 훨씬 지금보다는 낮게 해야겠다. 양떼 목장의 꿈은 현재 진행형.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며 아버지와 아들은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양들의 모습과 싱그러운 자연을 닮아가며 한 걸음씩 그렇게요.